자, 부경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매마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들어온 말들만 이제 출전을 할 수 있는 경주고요. 8마리가 출전한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2번 아델소프트, 6번 해브 굿타임, 8번 마이 데스티니. 보여준 능력으로는 솔직히 이 세 마필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6번 해버 굿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호수 기수가 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뒷심이 너무 없다라는 단점이 좀 있고요. 8번 마이 데스티니는 생각보다 지금 조교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여준 능력으로는 이 세 마필뿐이 없는데 변수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좀 어려운 경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약간의 관전, 배팅을 하더라도 많은 배팅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전개를 예상해보면 1번 캡틴 거라고 6번 해브 굿타임이 앞에 뛸 것 같고요. 여기에 8번 마이 데스티니가 과연 선행으로 뛸 것이냐 아니면 선입으로 뛸 것이냐, 요게 좀 관건인 경주입니다. 그리고 2번 아델 소프트가 뒤에서 날라오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는 이 2번 아델 소프트의 추임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주 편성에서는요, 과연 이 아델 소프트가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이 앞선의 말들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선행말이 버틸 수 있느냐 버티지 못하느냐가 좀 판가름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8번 마이 데스티니는 능력상이라든가 또는 보여진 모습으로는 이 마필이 가장 좋기는 한데, 자, 조교가 약하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직직전 경주에서 좀 늦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인권 기수가 지난번 경주처럼 좀 강하게 초반부터 좀 밀고 나올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 해브 굿타임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걸 방해할 마필이 1번 막 캡틴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뭐 보여준 모습은 없습니다. 자, 29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연달아 2번을 나오고 역시 바닥권이었죠. 그리고 지금 7개월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매니 피해자만데 벌써 4세가 됐어요. 그리고 경매가 9,600만원짜리 고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가지고 과연 초반 승부를 안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거기다가 게이트의 이점이 있습니다. 발빠른 선행마도 없고요. 그렇다면 요하니스 기수가 아마 초반부터 좀 강하게 말몰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요하니스 기수가 이 7번 다이아포스 이 두 마필을 조교를 시키고 지금 이 캡틴 걸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9주 장기 휴양마를 가지고 배팅을 하기는 만만치는 않은데, 경주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그런 마필들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 2번마 아델 소프트 이 마필을 가장 좋게 보고요. 기습선행할 수 있는 1번마 캡틴걸,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8번마 마이 데스티니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복병으로는 6번 해브 굿타임인데, 이 마필은 솔직히 당일날 이 마필의 상태를 봐야지만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2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이고요. 12마리가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약간의 지금 좀 부진을 겪고 있는 마필들이 지금 1300m에 나왔는데, 이번 경주의 특징을 좀 잘 보셔야 될 게 선행마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11번 마이 청마황후가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지금 단독 선행에 지금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이 청마황후가 선행을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랬을 때 좀 유리한 말이 뭐냐? 저는 이 8번마 스윗밴드, 이 마필이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11번을 나와서 우승 없이 준우승 1번, 이제 3착 1번을 한 마필이에요. 원체 발주가 늦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인디밴드의 자마들이 뒷심은 좋은데 발주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런 단거리나 이런 경주에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이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느리다. 그렇다면 올라올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스위트밴드가 편성이 상당히 좀 좋다. 그러니까 전개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마필도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잡을 때 탄력 있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 부진마들 편성이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스위트밴드가 외곽에서 직선주로 치고 나온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인기마 중에 하나인 이 5번마 새만금의 비전, 정동철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제 쿨가이의 뒤를 이어서 2착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에서 11번 게이트에서도 4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좀 위험한 인기마로 봅니다. 이 마필도 마체가 되게 작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마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300m를 꾸역꾸역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왜냐면 포지션으로 봤을 때 이 새만금의 비전이 선위권에서 마지막 추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선이 상당히 좀 뭉칠 가망이 높습니다. 이 앞선이라는 게 선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위권이 상당히 두터운 경주예요. 왜? 너도 나도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두터움을 이 새만금의 비전이 뚫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자, 10번마 인투 마린이 아마 이 청마항우와 함께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도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이제 추입성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뚫고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어느 정도 좀 붙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마필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좀 일을 낸다면 12번마 허니라이언이 좀 일을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경주는 11번마 청마황우가 단독 선행을 나갈 거고요. 이 뒤에 붙여서 9번마 애니카걸이 붙을 텐데, 저는 이 12번마 허니라이언이 오히려 기습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안게이트 말들 중에 좀 선행력이 있는 마필들은 좀 없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뛸 가망이 높고, 바로 이 뒤를 이제 10번마 인투마린이나 5번마 새만금의 비전, 그리고 8번마 스위트밴드가 과연 어느 선까지 빨리 붙일 수 있느냐고요.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천마황우는 기습 단독 선행을 간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가망도 있는데, 만약에 12번마 허니라이언이랑 또 9번마 애니카걸,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경합을 한다면 솔직히 어느 마필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랬을 때 뒤에서 치고 들어오기 가장 좋은 건 역시 8번마 스위트밴드라고 보이고요. 상태가 어떨지에 따라 좀 달라질 10번마 인투마린이 마지막 걸음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다가 5번마 새만금의 비전은 이 두터운 선위권을 뚫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11번마 천마황우, 그리고 그 옆에 붙여 뛸 수 있는 12번마 허니라이언, 마지막 올라올 수 있는 8번마 스윗밴드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좋게 보고요. 10번마 인투마린을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부경 3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600m 경주거리에서 저항을 겨루겠습니다. 전체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경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번마 청담 드라이브, 7번마 BJ 스톰스, 10번마 크리스털 싱킹, 이 세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마필들이 자력으로 이 세 마필을 앞서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 BJ 스톰스와 10번 크리스탈 싱킹이 좀 앞선에 쓰고요. 2번 청담 드라이브가 따라가는 전개 후에 마지막에 넘어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솔직히 지금 2번 청담 드라이브 지금까지 11번을 나와서 그냥 이착 한 번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번 경주 편성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페로비치 기수가 앉아서 지금 조결을 상당히 강하게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주에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되어버립니다. 왜? 게이트가 2번이고 선행이 빠른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선행을 좀 갈 수 있는 말이 이제 4번마 담양 놀풍 정도인데, 이 마필은 너무 뒷심이 없죠.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 청담 드라이브가 과연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좀 전개가 유리해 보이고, 7번마 BJ 스톰스는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꼭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요. 직전 경주에 이 크리스탈 싱킹이랑 맞붙어 갖고 좀 아쉽게 됐죠. 그러니까 서승훈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 서력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번마 크리스탈 싱킹은 지금 직전 경주, 직직전 경주 이 두 번 다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웬만한 성적이면 승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승으로 승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세 마필 이외에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이 인기마 세 마필이 앞선에서 막 뭉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복병으로 쫓아올 수 있는 말, 마지막 취입을 할 수 있는 말은 9번마 하바나 골드, 이 마필을 좀 추천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기마 3두가 아무래도 능력은 좀 앞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기마 3두에서 좀 적절히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인기마 경주로 내가 못 믿겠다 라고 한다면 9번 하바나 골드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 앞선이 심하게 경합을 했을 때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은 9번마 하바나 골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2번 청담 드라이브, 10번 크리스탈 싱킹, 7번 BJ 스톰스 역시 인기 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인기마고 저배당 경주예요. 그러니까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저는 복병으로 9번마 하바나 골드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경 4경주 국산마 4등급 핸디캡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국산마 4군 경주인데, 4군에 좀 기복을 보이는 기복마와 그리고 상승세의 승분전을 갖는 신예마의 한판 대결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항상 볼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존 좀 높은 군에 있었던 마필들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승분전을 갖는 마필들은 어쨌든 지난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승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승분전을 갖는 마필들에 대한 과도한 인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그런 거에 대한 조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국산마 4군에서 출전하는 마필들이 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기복마들 중에서도 좀 하위권에 맴도는 마필이고, 상승세의 신의 마필들은 장래가 좀 기대되는 마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 딱 4마필의 싸움입니다. 2번마 미스터 한센, 3번마 쿨가이, 5번마 선라이트보이, 11번마 닥터 자이언츠, 이렇게 4마필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일단 미스터 한센은 어쨌든 현 군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원래 이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말이죠.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휴양 후에 최근 2경주에서는 그 순발력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지금 안게이트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경주 선행 승부가 좀 가능한 그런 편성을 지금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초반에 경합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 경합을 버틸 수 있느냐인데 이게 지금 핸디캡 경주다 보니까 승분을 하는 마필들은 아무래도 레이팅이 낮기 때문에 감량에 이점을 안을 것이고 이 미스터 한세는 레이팅이 48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꽉 찼기 때문에 최고 레이팅, 그러니까 최고 부담 중량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요하니스 기수가 타던 마필을 부담 중량 때문에 지금 김태현 기수, 감량 기수를 안 쳤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스터 한센이 선행 승부를 할 때 또 하나의 국산 4군 말이죠. 이 5번마 선라이트 보이. 물론 직전이 승군전을 가졌었는데 이 마필도 역시 감량 기수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도 역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자, 3번마 쿨가이는 지금 현재 100% 승률을, 그러니까 복승률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승군전을 갔기 때문에 감량 이점도 안 왔습니다. 이 마필은 전개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승부를 해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이 최근에 두 경주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약한 말들이랑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이겼는데 데뷔전에서 라운드 파이터랑 붙어서 맞짱을 떴고요. 그 다음 경주에서 닥터 파피아노랑 붙어서 역시 맞짱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만 최근에 두 경주 연승을 통해서 지금 국산마 4군까지 그냥 직행을 했는데 최근에 두 경주는 솔직히 약한 말들과 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쿨가이가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 자기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느냐인데 솔직히 마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향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국산마 4군에 좀 허접한 편성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전개로 봤을 때 2번 미스터 한센, 3번 쿨가이, 5번 선라이트 보이가 다 순발력을 바탕으로 하는 선행마들이거든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역시 11번마 닥터 자이언츠입니다. 근데 이 닥터 자이언츠도 역시 승군전을 갖는 말인데 최근 연승을 통해서 지금 4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은 솔직히 이 연승한 두 경기를 빼고는 오전을 뛰어서 그냥 3척만 한 번 했단 말이에요. 평범했단 얘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마필을 좀 좋게 보는 이유,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답니다. 무슨 얘기냐? 앞에 선행마들 싸우라고 다 보내주고 뒤에서 꾸준하게 그냥 따라만 가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개는 상당히 유리한데 문제는 뭐냐? 이 앞선에서 뛰는 세 마필이 순발력도 좋고 상당히 좀 강한 말들이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추인마가 이 경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이 승문전을 갖고 있는 이 두 마필, 저는 이 승문전을 갖는 이 두 마필이 가장 좋게 보입니다. 이 현군의 경주, 국산마 4군의 경주에서 국산마 5군에서 뛰었던 승군전을 갖는 두 마필을 갖고 승부를 한다? 솔직히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전개로 봤을 때 3번 쿨가이가 선행마를 정리를 하고 11번마 닥터 자이언츠가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닥터 자이언츠가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한 채 앞선 말들을 따라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는 분명히 올라올 거름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고요. 기습 선행을 할 수 있는 미스터 한센도 국산마 4군의 자존심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이 마필이 순발력만 좀 살아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인기마 4마필 중에서 솔직히 제일 어려운 거는 5번마 선라이트 보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7마필들은 솔직히 기술 선행을 할 수 있는 말은 8번마 내가세강자 정도가 있고요. 과거에 추임력 좋았던 6번마 널불고울도 앞선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일단 3번 쿨가이, 그리고 11번 닥터 자이언츠, 2번 미스터 한센, 이 세 마필의 경합으로 보고 있고요. 5번마 선라이트 보이를 보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승분한 두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1번 마크원, 3번 킹 오브 더 매치, 7번 스키터, 9번 KB보스, 11번 치트키 등이 아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2마리가 추천하는데 한 5마리 정도가 지금 인기권의 마필인데 다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1번마 마크원.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추임력이 좋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좋은 거라고는 2kg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니피의 자마로서 이제 1번 게이트의 2점 정도인데, 이게 2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빨리 못 쫓아 나오면은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마 킹 오브 더 매치는 이제 데뷔전을 우승을 하면서 향후 기대치를 높인 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거든요. 물론 뭐 김혜선 기수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현명 기수가 아무래도 부경에선 그래도 최고의 탑 기수기 때문에 일단 유현명 기수가 기승했던 걸 김혜선 기수가 기승한다. 그리고 부담 중량이 3kg 올라갔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7번마 스키터.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기 때문에 아마 인기는 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2주 만에 출전했다라는 거. 여기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9번마 KB보스는 반대로 13주 만에 지금 출전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장기 휴양이고 개독 혼합 4군 경기에서 입상을 하기는 했었지만 마지막 경주에서 인기권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3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순발력으로 봐서는 이 KB보스가 앞선을 장악할 수도 있고 경주를 주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다라는 거죠. 자, 11번마 치트키. 이 마필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밋밋하죠, 마필이. 근데 마필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들이 약간의 문제점을 좀 안고 있는데 다만 3번 킹 오브 더 매치는 향후 발전 기대치라든가 다음에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가 좀 유리하다. 그리고 요즘 뭐 김혜선 기수 말 잘 타잖아요. 네. 이거로 봤을 때 3번 킹 오브 더 매치 정도는 조금 믿을 만한데 나머지 마필들은 믿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엉뚱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1번 마크원, 7번 스키터, 그리고 가장 인기 있을 9번 KB보스까지 이 세 마필을 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킹 오브 더 매치를 축으로 놓고요.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4번 클린처, 그리고 뒤에서 부담 중량은 좀 높아졌지만 날라올 수 있는 11번마 치트키, 이 두 마필의 이제 선전을 좀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일단 3번 킹 오브 더 매치, 4번 클린처, 11번 치트키 이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부경 6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 경주거리가 1800m입니다.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5등급의 1800m 흔치 않은 경주거리인데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현군의 기복마와 다음에 그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로 보여지는데 좀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강한 편성은 아닌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1800m 경주거리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장거리 경주이긴 한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능력 있는 추임마가 아닌 이상은 1800m는 좀 앞선에 붙여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기복마들의 경주에서 앞선 좀 붙여 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여기서 2번마 킹브라더, 그리고 6번마 미녀검객, 11번마 승리글로리가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2번마 킹브라더는 이제 직전 경주 1600m 경주 거리에서 2착을 차지하면서 12번을 나와서 2착만 3번을 했죠. 2착 3번으로 지금 승군을 한 마필이고
6번마 미녀검객은 역시 지난 경주 이 킹브라더와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3착을 하고 아쉬운 3착 승군을 했는데, 솔직히 3착 승군을 하고 그 다음 경주에 선전하는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나와서 2착만 2번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인기마이지만 6번 미녀검객은 제외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11번마 승리 글로리도 역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아직은 시네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발전 기대치라든가 보여줄 거름은 더 있고 마필이 이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요. 그래서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어차피 18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만 가능하다면 서승훈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끌고 들어온 데는 저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8번 골든 카이저가 최고의 인기마가 될 가망이 있어요. 자, 이 마필은 넘어야 될 산이 뭐냐 하면 과연 근성이 있는 마필이냐 아니냐입니다. 자, 직전 경주 3착, 직전 경주 3착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상당히 그 편성 자체는 더 강하죠, 당연히. 편성이 강한 와중에도 3착을 했다. 그리고 앞뒤가 다 된다. 즉 선추입이 좀 자유롭다. 앞선 붙여 뛸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8번 골든 카이저가 최고의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8번, 11번 이 두 마필이 아무래도 저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그 금요 경마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듯이 좀 마필의 능력이 좀 차이나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바로는 이렇게 보여요. 저도 역시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아성을 깰 수 있는 말이 뭐냐? 3번마 영원파워입니다. 이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직전 경주 승분전에서 좀 졸전을 펼쳤지만 최시대 기수가 이런 마필을 가지고 장거리에서 추입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수의 능력도 결국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승분전을 갖는 이 세 마필 중에서 2번마 킹브라더나 6번마 미녀검객은 한 번쯤에 좀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11번마 승리글로리는 지금 상승세에 있고 마필의 상태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형군에서는 8번마 골든카이저, 3번마 영원파워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 앞서 보이고요. 솔직히 기습선행이 가능한 7번 룩스켓이나 꾸준함을 갖고 있는 4번 불멸의 길도 한 발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보게 되면 배팅이 너무 혼란해지죠. 이러면 적중하고도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1번 승리글로리, 8번 골든카이저, 3번마 영원파워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7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 경주고 연령오픈 핸디캡 경주고 1800m 경주거리입니다. 금방 국산 5군의 1800m를 보고 다시 또 2등급의 1800m 경주거리를 보게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글쎄요, 2등급 중에서 그렇게 강한 마필들은 아니고요. 자, 가장 눈길 가는 마필이 이제 3번마 장산도끼죠.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우승으로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말인데 편성을 상당히 잘 만난 것 같습니다. 편성에 이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마필은 뭐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1등급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발전이 조금 더딘 건 사실입니다. 지금 11전을 뛰어서 3번의 우승, 2착 2번인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2등급에서는 언제나 강자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 1등급까지도 승군이 가능한 마필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페로비치 기수가 감량 이점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경주에는요, 더 세이버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세이버를 좀 어떻게 평가들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마필 상당히 강한 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병치레가 좀 많고 출전 주기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복마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기본 능력은 저는 막강하다고 봅니다. 자, 직전 경주 물론 2월 20일 경주지만
닥터카스는 1초 차이로 이긴 말입니다. 1400m에서. 지금 닥터카스는 어떤 말입니까? 1등급에 가서 블루치보를 연속으로 누르고 있는 말이고, 그런 마필인데 이런 마필을 여유있게 이기는 마필입니다. 근데 4월달 경주에서는 좀 어이가 없었죠. 물론 뭐 배당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 그런 경주이긴 하지만 너무 어이없게 좀 무너지고 말았는데 서승훈 기수가 다시 고삐를 잡았습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아무래도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레이팅이 꽉 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좀 높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능력으로 본다라면 솔직히 이마프를 따라갈 말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4번 더 세이버, 3번 장산도끼 이 단방 경주로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4번은 출전 주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들쭉날쭉한 기복이 좀 있는 말이라는 거. 다음에 3번 장산도끼는 아무래도 승군전이라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방으로만 보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 고춧가루 낀다 했을 때 저는 이제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6번마 썬더킹입니다. 자, 이 마필은 순발력 막강한 말입니다. 순발력은 막강한데 버티는 힘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1800m 경주거리가 썬더킹한테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 경주는 이렇게 보시면 단독 선행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최시대 기수가 안 잡고 여기에 만약에 지금은 장마철이니까 주로가 만약에 불량 주로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썬더킹 정도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더 세이버, 3번 장산도끼 이 두 마필이 좀 능력이 앞선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수 선행을 할 수 있는 3번 썬더킹을 복병으로 추천하면서 약간의 의외성을 내포하는 경주라고 보는 경주입니다.